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법 해당하는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문이 나와 있죠.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지문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일단 비문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고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윗글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 될 겁니다. 물론 문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골라내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푼다면 제시문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맞겠죠. 문단별로 끊어 읽으시면서 확인하면 제일 좋을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같이 띄워놓고 보면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어떤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떤 어미가 결합할 때,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라고 해서 용언의 활용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팔다의 어간, 팔에 어미 오가 결합할 때 파워와 같이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의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예, 이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예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 과정을 얘기했던 두 번째 문단, 단어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던 세 번째 문단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유음 탈락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나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나 발등 철새와 같은 단어에서는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 것처럼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의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의문 환경에서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탈락하는 예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 히읗 탈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에 보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히읗이 탈락하는지 히읗과 다른 자음이 만나 축약되는지에 따라 음운 변동 결과의 표기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했지만 저기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로는 해놓고 히읗 탈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와는 다른 얘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12번으로 가보죠. 12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건 일단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윗글에서 찾아가시는 게 맞을 텐데요. 특히 윗글에서는 언어, 문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윗글 속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들과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보기,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묶어서 봤을 때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줄, 예를 들면이라고 세 번째 줄이군요. 예를 들면이라고 시작하는 하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알다의 어간 알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아는, 압시다, 아신다와 같이 리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A는 자료의 A는 삽니다이고요. 이 삽니다 같은 경우에는 살다의 어간 살에 비읍니다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라고 얘기한 부분이 틀린 거죠. 네, 1번은 틀린 걸로 바로 답이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은 저기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아까도 봤던 그 팔다의 어간 팔에 어미 오가 결합할 때 파워와 같이 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나의 모습 잊지 말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오가 결합하면서 마오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형성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예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통해서 활 더하기 살, 시옷 앞에서 리을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경우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3번 확인이 되고요.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먼저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얘기했는데 조은, 디귿 뒤에 해당하는 조은은 좋다 뒤에 은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4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5번은 네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거센소리 대기 현상을 얘기합니다. 히읗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거센소리인 키읔, 티읕, 비읍, 치읓으로 축약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 화, 기역과 히읗이 축약되어 있는 현상인 거죠. 이거 각각 확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가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학습활동으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입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미인데 동사에서는 과거를 나타내고 형용사에서는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땐 자료에 있는 이 자다, 푸르다, 깨끗하다, 읽다, 떠나다 얘네들이 각각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문법 문제들에서 그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령형, 청유형이 되는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다, 자라, 자자 되는 거죠. 그러면 자다는 동사입니다. 푸르다는 푸르자, 풀어라가 안 되죠. 그래서 푸르다는 형용사. 깨끗하다. 여기서 이제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다, 행동을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동사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기준, 나눠지는 기준 이걸 보시고 깨끗하다, 깨끗하라, 깨끗하자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서요. 형용사입니다. 읽다 동사겠죠. 떠나다, 떠나자, 떠나라 동사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내가 잔 곳은 잔이라고 하는 건 자다 더하기 니은의 형태니까요. 그럼 이 니은은 여길 겁니다. 동사로서 요거니까 과거 1번 과거 맞는 거죠. 푸르던 형용사입니다. 푸르 더하기 던이고요. 푸르 더하기 던이라고 하는 건 이쪽 표에서 봤을 때 2번 여기 형용사의 과거에 해당하니까 2번도 과거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에서 쓰는 건 깨끗한입니다. 형용사고요. 그러면 형용사 깨끗한은 깨끗하 더하기 니은이 된 거니까 이 부분 형용사의 현재에 해당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오늘 읽은 책은 참 흥미롭네. 4번입니다. 읽다 동사고요. 거기 뒤에 은 니은이 결합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1번과 동일하게 동사 과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4번은 현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까지 확인하고 갑시다. 떠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떠날은 떠나 더하기 리을 그래서 동사의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탐구 과정에 따라 가부터 다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3점짜리 나와 있습니다. 아마 3월, 6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형태의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탐구 과정 혹은 순서도에 따라서 예, 아니오로 갈림길로 나눠놓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시들, 예문들을 분석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자주 요즘에 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계로 탐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아니오로 가게 되면 주체 높임 표현이 없는 문장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문장은 주체 높임의 표현이 없는 문장이 돼야 됩니다. 주체 높임의 표현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주격조사 깨를 쓰거나 아니면 서너말어미 시를 쓰거나 혹은 주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를 쓰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게 다 없는 게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로 내려와서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가 쓰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다면 특수 어휘가 없는 거죠.
특수어휘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이 계시다와 같이 특수한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럼 다는 그런 특수어휘가 있는 게 될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놓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좀 따로따로 분석을 해보면요. 1번은 이제 높임 표현을 물어본 문제니까 높임의 대상과 높임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죠.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에서 높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고모입니다. 그러면 이 고모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본다면 뵙고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고모를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아니고요.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를 쓰고 있는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봅니다.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높임의 대상이 드러나고 있나요? 이 문장 안에는 없죠. 높임의 대상은 지금 갔습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대 높임이 나타나고 있는 녀석이고요. 3번 봅니다.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청자로서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장의 주어로서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 앞에서 불렀던 그 대상과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높임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입으셔야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쓰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이 나타나고 있고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4번 가봅니다.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높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 한 명 더 있죠? 이 문장 안에는 없지만 청자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로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있었어요로 청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본다면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객체 높임에 그 부사격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부사어를 높이고 있으니까요. 다음 5번 갑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느 방에서 주무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할머니를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깨서와 주무시니, 주무시다 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 높임을 나타나는데 특수 어휘와 높임의 주격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아까 보기를 내용 정리했던 거, 문장을 분석했던 걸로 놓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찾아보면요. 1번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객체 높임을 그리고 특수 어휘를 썼던 이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가에 해당한다는 이 얘기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2번 가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게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 공원에 갔습니다예요. 그럼 여기 2번은 아까 상대 높임만 나타났으니까 주체 높임의 표현이 없는 가로 들어가는 거 맞겠죠. 3번 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3번 봤더니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특수 어휘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부분 맞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를 썼던 게 4번이었던 거죠. 그러면 얘가 나로 가 있을까요? 주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는 없죠. 하지만 이 과정은 분명히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있는가를 하고 얘로 온 게 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있다는 얘기는 주체 높임을 일단 포함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4번은 가에 들어갔어야 되는 표현인 거죠. 답이 4번인 이유입니다. 5번 확인하고 가죠.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를 주무시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는 적절한 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학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보는 중세국어 특징 탐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학기에 되면 공통국어 2로 가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고전시가가 문학에서 고전시가를 보게 될 때 중세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보다는 15번 문제, 요 중세국 국어 특징을 탐구하는 문제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유는 지금 여기는 현대어풀이를 줘요. 고전 시가에는 현대어풀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읽어내는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법적인 거를 분석하는 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세국어를 배웠지만 중세국어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동안 배우셨던 현대국어의 문법을 활용해서 그것들로 풀어나갈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원래 중세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띄어쓰기를 한 형태로 제시해 준다는 건 어절을 잘 구분을 해보면 현대국어로 풀이된 말과 과거의 그 형태가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문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부태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주격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곤 했습니다. 부태에 해당하는 현대어 풀이가 부처가예요. 그러면 부처가는 부처 더하기 가, 주격조사 가를 합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부태 같은 경우에는 부태에 더하기 이가 되어 있습니다. 중세국어 특징을 배우시면서 주격조사의 특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이가 이로 끝나지 않은 다른 모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격조사의 형태인 거를 알고 있을 텐데요.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는 부터를 그렇죠. 요걸 떼낼 수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격조사 배웠어야 알겠죠. 그 부분이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현대국어와 달리 현대국어는 가가 쓰이고 있었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2번은 안자신이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했는데 안자신이 현대국어 안즈신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겹받침을 분철로 그러니까 뒤로 넘기지 않았어요. 뒤 음절로 넘기지 않고 니은과 지읒을 종성에다 함께 표기해주고 있는 반면에 저쪽 중세어로 된 거에서는 지읒 받침이 뒤로 뒤음절로 넘어간 그러니까 이어적기 연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3번 봅니다. 봄에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관형격조사 애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대국어의 봄애예요. 그러면 봄에는 체언 더하기 부사격조사 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봄에라고 있는 중세국어도 부사격조사가 결합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관형격조사라고 했던 요 3번이 틀린 부분이 됩니다. 4번을 확인해 보면 뛰노니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우두자음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군. 보이시는 거죠? 어두자음군 초성 자리에 자음이 2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비읍과 디귿이 있습니다. 4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5번 매해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히읗 종성 체언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매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해. 그러면 산에는 산 더하기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되어 있는 반면 매해로 본다면 부사격 조사가 똑같은 형태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뇌 더하기 히읗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자를 배우셨다면 산이라고 하는 한자가 뇌산자죠. 그래서 히읗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히읗 종성 체험에서는 수업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살 더하기 고기 했을 때 살코기, 머리 더하기 가락 했을 때 머리카락, 그리고 암 더하기 컷 했을 때 암컷. 이런 부분들에서 히읗 종성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예로 매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